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우려에 대해 경기도는 지역 감염이 우려되는 이 상황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금까지처럼 모범적인 전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19일 이천 국방어학원 악 도지사 현장 상황실에서 지역사회 확산 방지 대응 태세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극복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 지사가 이천 지역을 방문한 가운데 이날 오전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15명 늘어난 데 따라 지역사회 방역 상황을 점검, 대비하고자 이뤄졌다. 도 자체로 실시한 발암 환자 전수조사 진행 상황과 지역사회 감염에 대비한 검사시설 및 수용병실 확보 한황, 마스크와 손소독제 수급 등 코로나19 대응책을 꼼꼼히 점검한 이 지사는 지역 감염이 현실화되면 확진자를 추적 관리하는 방식이 어렵기 때문에 대응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이전에는 낚시를 했다면 이제는 위험성이 있는 곳에 투망을 해야 한다면서 위험 영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이 지사는 이번 사태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우리의 방역 시스템은 전 세계가 칭찬할 정도로 매우 튼튼하게 유지, 운영되고 있다며 방역은 강경하고 과잉하게 대응하더라도 한편으로 지나친 공포감 때문에 일상적 경제활동까지 지나치게 위축되는 것은 옳지 않다. 방역은 강경하게, 과잉하게, 일상적 경제활동은 합리적으로 방향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실제로는 대규모 감염병도 재난이 분명한데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처가 한정돼 있다며 돼지열병도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에 기금을 쓸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 대책을 세워줘야 한다고 지시했다. 다음은 경기 러시아기술협력센터 협력사업 관련 뉴스입니다. 전국 최초 러시아 기술협력 강화 전담기관인 경기 러시아기술협력센터가 러시아 첨단 소프트웨어 기업과 도내 하드웨어 기업을 연결해 부품 국산화에 나서며 경기도와 러시아의 협력 사업이 물꼬를 트고 있다. 경기도는 19일 오전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창업보육센터 내 경기 러시아기술협력센터에서 김규식 도 경제기획관, 김문수 경기 러시아기술협력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러시아 아이스트로 소프트사 파벨 바실리예프 회장과 소프트웨어 분야 기술 협력 방안과 한국 내 법인 설립에 대해 논의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위치한 아스트로소프트는 1991년 설립, 이후 소프트웨어 개발, 영상 감시, 인공지능 등 IT 분야에서 독보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경기도와 지난해 5월 협력 MOU를 체결한 러시아 최대 소프트웨어 개발기업 협회인 러시소프트의 회원사이기도 하다. 도는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강국인 러시아와 협력해 도내 기업의 하드웨어 제조 역량과 러시아 기업의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 매칭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아스트로소프트는 러시아 기업으로선 첫 번째 수혜 기업이다. 도는 지난해 7월 아스트로소프트와 도내 기업 코닉오토메이션을 연결해 러시아 원천 기술을 상용화하는 부품 국산화 사업에 예산 1억 원을 지원했다. 이날 면담에서 파벨 바실리예프 아스트로소프트 회장은 경기 러시아 기술협력센터를 통해 경기도 내 우수한 하드웨어 기업들과 협력할 수 있게 돼 감사드린다며 아스트로소프트는 앞으로도 센터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다양한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규식 경제기획관은 지자체 최초로 설립된 경기 러시아 기술센터가 양 지역 모두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지난해 10월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창업보육센터에 문을 연 경기 러시아 기술협력센터는 러시아어가 가능한 우수 전담 인력이 상주하고 러시아 기술공사, 하나금융투자, 물류 분야, 컨설팅 지원 데스크가 별도로 마련돼 있으며 러시아와 기술 협력을 원하는 도내 중소기업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센터는 도내 기업과 러시아 기업 간 성공적 기술 협력 사례를 보다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 러시아 혁신 기술 상용화, 지원 사업, 수요 기술 발굴 사업, 러시아 기술 협력단, 파견 사업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수요 기업 발굴과 판로 개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다음은 부정청약 등 부동산 불법 행위 수사 결과 관련 뉴스입니다. 청약 제도를 잘 모르는 중증장애인을 현혹해 장애인 특별 공급에 당첨시킨 뒤 분양권을 전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하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킨 브로커와 불법 청약자 등이 경기도 수사에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청약 등 부동산 불법 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지난해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첩보와 제보, 경찰서 및 시군 등의 수사 의뢰를 통해 접수된 장애인 특별 공급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 전매, 중개보수 초과수수, 무자격, 무등록 중개 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여 청약 브로커, 공인중개사, 불법 전매자 등 102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48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54명은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유형 별로는 장애인 특별 공급 등을 이용한 아파트 부정청약자 23명,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자 알선자 15명, 중개보수 초과수수, 중개업자, 무자격, 무등록 중개행위자 64명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부동산 투기 브로커 A씨는 부천시 장애인의협회 대표에게 단체 회원을 알선해 줄 것을 요청해 중증장애인 6명을 소개받았다. 이후 A씨는 이들이 의정부시 5호 아파트 장애인 특별 공급 청약을 하도록 하고 당첨되자 떡다방을 통해 아파트 분양권을 각각 1,200만 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매도했으며 장애인 6명에게 그 대가로 1,000만 원씩을 각각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부천시 장애인단체 대표는 알선 대가로 장애인들로부터 6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도 공정특사경은 총 1,2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브로커 A씨를 비롯해 부천시 장애인단체 대표와 당첨자 등 부정청약에 가담한 8명을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또 실제 거주이사가 없었던 성남시 5호 아파트 당첨자 B씨는 공급계약 체결 당일 아파트 분양사무실 인근 떴다방에서 프리미엄 2천만 원을 받고 권리 확보 서류를 작성한 다음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했고 불법 전매 알선자 C씨는 중개부수로 400만 원을 부당으로 받아 챙겼다. 이어 분양권 매수자 D씨는 전매 제한 기간 내 아파트 분양권을 재전매하기 위해 중개업자 E씨에게 중개를 의뢰해 최종 매수인으로부터 프리미엄 9천만 원을 받고 재전매했으며 불법 전매를 알선한 중개업자 E씨는 중개보수로 1,200만 원을 부당 수수했다. 중개보수를 초과로 받거나 무자격, 무등록 상태로 영업을 한 중개업자들도 대거 적발됐다. 공인중개사 F씨는 수원시 5호 재개발지구조합원이 아파트 분양권 중개 의뢰를 하자 해당 아파트의 개발호재 등을 설명하면서 예상 프리미엄 가격을 제시했다. 이후 F씨가 제시한 프리미엄으로 해당 아파트 분양권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F씨는 중개보수 148만 원에 사전 설명 없이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152만 원까지 청구, 법정 중개보수의 200%인 총 300만 원을 받았다. 외지에서 남양주시로 전입한 기업 공인중개사 G씨는 중개업 등록을 하면서 사무소 소재 지역 유지 H씨를 영입해 중개보조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사무소 내 책상, 컴퓨터 등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 해당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는 H씨가 지역 인맥을 동원해 중개 물건을 확보하고 부동산 거래 계약 시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 등 실질적인 중개, 알선 행위를 직접 수행하고 G씨는 계약서에 단순히 서명, 날인만 하면서 중개 보수를 50%씩 나눠 가졌다. 현행 제도 상무등록 중개 행위자와 부정청약 및 불법 전매를 한 경우 브로커, 불법 전매자, 알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당 분양권은 당첨 취소될 수 있다. 아울러 법정 중개 보수를 초과하여 받은 공인중개사와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행위를 하게 한 중개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주택시장을 교란시키는 브로커와 무자격 중개업자 등 부동산 적폐가 더 이상 경기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막겠다며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는 위장 전입을 통한 아파트 부정청약자,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부정허가자, 그리고 집값 담합 행위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유기동물 임시보호제 확대 시행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경기도 도우미견나눔센터를 통해 추진 중인 유기동물 임시보호제를 올해 2월부터 도내 4개 시군 직영 동물보호센터까지 확대 시행한다. 이에 따라 임시보호제에 참여하길 희망하는 도내 일반 가정을 찾는다. 유기동물 임시보호제는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유기견들의 복지, 사회성 증진, 질병 예방 등을 위해 일반 가정에서 일정 기간 임시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유기동물 발생과 불필요한 안락사 등을 줄이고 입양률을 높이면 물론 해당 동물들이 신체 적정 신적 스트레스 없이 보다 위생적이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하게 하는데 목적을 뒀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화성시 마도면 소재 경기도 도우미견나눔센터에서 임시보호제를 시범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번 확대 조치로 임시보호제가 시행되는 곳은 기존 도우미견나눔센터를 포함 수원, 용인, 고양, 양평 4개 시군 직영 동물보호센터까지 총 5곳이다. 임시보호 대상 동물은 각 센터에서 훈련을 마치고 보호 중인 반려견 중 주로 어리거나 치료 후 회복이 필요한 개체들이다. 임시보호제에 참여하는 가정에게는 동물을 돌보는 데 필요한 사료와 관련 용품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센터 수의사를 통한 의료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임시보호 기간은 최대 2개월이며 희망시 입양도 가능하다. 도는 이번 임시보호제 확대 시행으로 더 많은 유기동물들이 따뜻한 가정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향후 각 동물보호센터는 임시보호 봉사 인원을 확대하고 관련 교육 실시 등 역량 강화를 추진, 임시보호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은경 경기도 동물보호과장은 평소 유기동물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고 싶었으나 입양을 통한 무기한 돌봄이 부담되던 분들도 부담 없이 동물보호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이번 임시보호제를 통해 봉사와 생명보호의 기쁨을 느끼시길 바란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